자, 안녕하세요. 찾집 아저씨 강유석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건 중고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 비용이 있죠. 뭐 세금이 됐던 매도비, 수수료 이런 것들, 그게 도대체 뭐고 얼마를 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험 가입하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것도 없어요. 보험은요, 무조건 다이렉트 보험 드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너무 사고가 많이 나서 30대 여자분인데 다 거절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이렉트 보험이나 뭐 보험사를 다 해봐도 거절. 너는 보험 우리 회사에서 안 들어줄래 하는 분이 있어요. 열에 한 분씩. 그런 분들만 아는 분을 통해서 가입이 되는 데다가만 가입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다이렉트 보험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보험은 무조건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 애니카 다이렉트, 뭐 동부화재 다이렉트 다 있죠. 하우머치 뭐 많아요. 그래서 거기 여기저기에 다 넣어보시고 비교 견적을 내는 게 가장 베스트. 한 군데다 띡 해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뭐 거기만 딱 하지 마시고 쭉 그거 요령만 있으시면 1시간도 안 걸려요. 귀찮아, 난 삼성화재 제일 좋은 거 같아, 삼성화재 들래, 그러면 삼성화재 다이렉트 드시면 되고. 오늘의 본론, 일단 이전 비용에 대한 내용하고 매도비, 수수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도비와 수수료가 뭐냐에 대한 많은 딜러분들 혹은 뭐 이쪽 관계하시는 분들이 매도비는 이런 거고 수수료는 이런 겁니다 라는 영상들을 제가 꽤 많이 찾아봤는데 조금 답답해요. 그리고 블로그에 뭐 이렇게 올려놓고 카페에 올려놓은 글들을 딱 봤을 때 이거 아닌데, 아이고 이거 옛날 버전인데,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딜러분들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 알선 수수료와 관리 비용이에요. 정확한 법적인 명칭입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와 관리 비용. 관리 비용을 매도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분이 매매 알선 수수료는 법으로 2.2%로 정해져 있다, 거기서 이제 조율해라 라고 하시는 분, 그런 글을 제가 봤는데 이게 자동차 관리법에 이제 그 안에서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이제 중고차 매매업은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고차는. 저는 부천에서 근무를 하죠. 그럼 부천시청, 인천은 인천시청, 수원이면 수원시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감사도 나와요. 정기 감사, 검열, 검사. 그리고 얘네들이 잘 하고 있나, 번호판은 띄어서 잘 보관하고 있나, 서류는 1년치 잘 가지고 있나, 뭔가 계약서 쓸 때 이상한 거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감사도 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야, 수수료는 2.2% 정도 받아 라고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한 10년 전 권고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수수료는 2.2%다 라는 얘기가 많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는 법적으로, 매매 알선 수수료는 매매 알선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이라고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매매 알선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차를 타고 나가고 전화를 하고 뭘 하고 이런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 손님으로 인해서 3시간, 4시간, 10시간, 이틀, 3일을 일을 했어에 대한 게 사실은 실제로 소요되는 소요 비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매매 알선 수수료는 정해진 게 없다. 그래서 딜러와 조율하는 게 맞다. 그 사람의 인건비다. 내 편이 돼서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차를 골라주고 만져주고 정비해주고 이전 업무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딜러 스스로 정하든 뭐 그 업체에서 정하든. 저는 수입차를 팔 때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너무 비싸요. 5만 원만 받으세요. 이러면서 조율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3일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럼 얼마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차 보러 갈게요 라고 할 때 실례지만 수수료는 얼마 받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시고 이거 얘기 안 했다 나중에 차 마음에 들고 이거 살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150만 원 달래.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아니 본인 인건비가 150이라고 150 달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딜러분은 수수료 얼마 받으세요? 라고 하면 다 말해줍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을 넘지 않게 대부분 받거든요. 몇십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달라고 할 테니 그건 조율해서 잘 내시면 되고,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요것도 이제 등록 신청 대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이전 등록 대행을 해주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단지별로 그 이제 대행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의 수수료 1, 2만 원 수준이에요. 2만 원, 뭐 2만 5천 원까지도 받는데, 오복사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이전을 하려고 구청이나 이전 등록사업소 앞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행정사 사무실 해갖고 오복사 뭐 무슨 사 해갖고 거기에 맡기면은 이전을 그분들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10,000원 혹은 2만 원 받아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관리 비용, 이게 이제 매도비라는 건데, 이거를 딜러들도 잘 표현을 못해요. 이게 그냥 이거 우리 사무실에서 받는 거예요, 매매 단지에서 받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앞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관리 비용의 정의는 뭐냐면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뭔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시죠. 이 매도비를 말도 안 되게 정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뭐 성능 받은 비용, 뭐 광택 뭐 세차한 비용, 뭐 이런 비용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은 매입할 때 다 제하고 매입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매매용 자동차 보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주차 비용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단지별로 전시 비용이라고 하죠. 단지별로 한 달에 이렇게 차를 한 대 세워놓으면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매도비고, 그게 매매 단지나 매매 업체에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당해 지역의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한 달치 요금, 월 주차요금이 예를 들어서 부천이에요. 그럼 부천 지역의 공용주차장에 1주차 비용이 15,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30일이면 45만 원이잖아요. 그 45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의 내용이에요. 인천이나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33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지별로 지역별로 얘는 다른 거예요. 매도비는. 신차는 없죠. 당연히 없죠. 신차는 그냥 차 사갖고 바로 나오면은 그 차값에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얘가 한 달 만에 팔린 차인지 2달, 3달 만에 팔린 차인지 모르니까 전시되는 동안의 비용을 청구해라 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용을 가지고 사실은 상사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사 운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딜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매도비는 절대 차주의 사무실에서 받는 거예요. 딜러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깎아줄 수도 없고, 이거는 매도비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내 차를 내가 판다고 해도 내 사무실에 이 매도 비용은 따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매매 단지 안에 뭐 예를 들어 50개의 상사가 있는데, 여기는 30만 원 받고 여기는 20만 원 받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단지별로 얼추 통일을 해요. 근데 이게 매매 단지별로 야 우리 매매 단지는 33만 원 받자 라고 하면 담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렇게 담합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33만 원을 넘지 맙시다 라는 식으로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29만 원 받는 데도 있고 30만, 31만, 32만 원, 33만 원, 한 1, 2만 원 차이로 상사별로 조금씩 더 달라요. 그게 매도비예요. 뭐 저희 상사는 매도비를 33만 원 받습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수원에 있는 차를 한 대 받고 인천에 있는 차를 한 대 봤어요. 근데 이 차는 매도비가 25만 원이고 이 차는 매도비가 33만 원이고, 그게 매도비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정확한 매도비의 정의고, 수수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 매도비 그런 거야, 오케이 내야 되나 보다. 수수료 오케이, 딜러랑 알아서 잘 조율해갖고 내겠다. 그러면 이전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비가 뭐냐면 취등록세랑 공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비용, 그리고 수수료, 요걸 다 이제 부대비용에 토탈해갖고 요 4가지인데, 취등록세는요 거래하시는 차량 금액의 7%라고 보시면 돼요. 7%. 2천만 원짜리면은 140만 원 정도가 취등록세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다 불법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내가 2천만 원에 샀어도 공시지가처럼 차량마다 과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년식에 2014년식에 3300cc의 그랜저는 얼마다 라는 과표가 있었어요. 우리 공시지가가 여기에 땅값은 나라에서 평당 얼마야 라고 매겨주는 것처럼 차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과표라고 하는데, 그 과표는 거래하는 금액보다 무조건 저렴해요. 그러니까 원칙은 내가 2천만 원을 주고 차를 사면
2천만 원에 7%를 취득세로 내는 게 맞아요. 근데 과표로 신고를 해도 돼요. 왜냐면 중고차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장 저렴할 수 있게 얘는 2천만 원을 샀지만 과표는 1,500만 원이에요. 그럼 1,500만 원으로 이전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운 계약서예요. 그래서 취등록세를 아끼는 거죠. 불법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탈세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딜러분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2천만 원 하시는데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줄이시겠어요? 라고 하시면 잘 판단하세요. 저는 그런 찜찜한 거 싫습니다. 내가 2천만 원 샀으면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석입니다. 그러나 네, 뭐 저는 세금 아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건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딜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국 책임지는 건 딜러가 아니고 소비자예요. 내가 세금 안 내는, 내가 탈세자가 되는 거니까 딜러가 탈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이전비 내역서라는 게 이걸 이렇게 생긴 걸 꼭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걸. 똑같은 게 두 개죠. 과표가 이거다. 이 과표는 과표대로 이렇게 적는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제 거래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면 얼마에 대한 취등록세는 얼마고 공채는 얼마고 내가 관리 비용을 얼마를 받았고 기타 비용이라고 해서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얼마 받았다. 여기 이렇게 그대로 똑같은 걸 명시해 갖고 이렇게 받아서 반을 딱 찢어서 한 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한 장은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신차도 그렇고 중고차도 그렇고 공채가 거의 매일매일 바뀌어요. 이 공채라는 게 채권을 매입하는 건데, 지하철 공채, 뭐 도시지역 공채 뭐 이렇게 해갖고 공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 못할 테니까 그런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7%로 해서 받는 건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전비는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무조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뽑아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넉넉하게 받아요. 왜? 예를 들어 150만 원이 들었는데 130만 원 받았어. 차 계약 다 끝나고 이전비가 20만 원 부족해요.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서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 세금 내는 건데도 소비자 입장에서 20만 원을 왜 또 내야 돼? 기분 나빠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넉넉하게 받아요. 대부분.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요.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이 받은 내역을 그대로 한 장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증처럼. 그러면 이전되고 뭐 되고 차 출고 받고 이제 기분 좋아서 이제 차를 타시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남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차에 이전비가 140만 원 들고 매도비 수수료였고 이게 200만 원이라고 2200이에요. 대충. 그러면 계약을 2200으로 해버려요. 2200만 원에 매도비, 수수료, 이전 비용 다 포함해서 계약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럼 이전하고 남는 비용도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딜러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예전에는 뭉뚱그려서 이전비 남는 금액 혹은 이전비를 좀 과하게 청구를 해서 부수익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예전 얘기예요. 예전 얘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10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통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전비 남는 걸 돌려드리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3, 4년 전부터 시청에서 이 이전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되게 철저하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지간한 분들은 전부 다 이전이 다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전비 내역서 다른 버전을 또 보내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를 냈는데 실제로 얼마가 소요돼서 얼마가 남았습니다. 요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해갖고 미리 이전비를 돌려받을 계좌번호까지 다 받아놔요. 계약할 때. 그거 이제 계약서 쓸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99,494원이 남아서 이전비 잔액은 회원님의 농협계좌로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환불이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전된 등록증에 취등록세 영수증과 공채 영수증을 딱 넣어서 같이 딱 보내드리면 퍼펙트한 딜러의 퍼펙트한 업체랑 거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잘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몰라요.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전비를 아직도 이제 부수익으로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딜러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중고차를 구매하시려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뭐 남겨먹으려고 남겨먹으면 30만, 40만 원도 남겨먹기는 하는데, 여튼 이전비는 나중에 이전이 된, 그러니까 차를 딱 사고 나서 챙기셔야 될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명의의 내 주민등록번호로 잘 이전이 됐는지, 그리고 이전비는 얼마가 들었고 내가 얼마를 내서 얼마가 남아서
이걸 잘 돌려받았는지 요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요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부대 비용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취등록세, 공채, 매도비, 수수료. 공채와 취등록세는 정확하게 뽑아드리기가 어려우니 대부분 넉넉하게 뽑는다.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하시면 돼요. 내 돈이니까 잘 돌려받고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궁금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또 열심히 답글 달고 좋은 내용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